잠깐만요.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소리가 나오시나요? 계단 3층만 올라가도 무릎이 후들거리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50년간 봐온 어르신 중에 90%가 바로 이 신호를 놓쳐서 6개월 후 지팡이에 의존하게 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찬호입니다. 92세입니다. 놀라셨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제가 지금도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10층까지도 걸어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78세 때까지는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하고 신음했고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께 정말 무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50년간 일하면서 본 장면들입니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져 실려온 85세 할머니, 겨우 2층 계단에서 미끄러져 척추를 다친 72세 할아버지, 집 앞 문턱에 걸려 넘어져 뇌출혈로 쓰러진 79세 어르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1년 전부터 다리에 힘이 없다고 호소하셨던 분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낙상으로 병원에 오신 분들 중 80%가 1년 이내에 또 다시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은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휘청거리시나요? 계단 난간을 꼭 잡고 올라가시나요? 장 보러 갔다가 중간에 쉬어야 하시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생명이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왜 92세에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지 아세요? 바로 78세부터 시작한 다리 살리기 4단계 비법 때문입니다.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세 박영수 어르신 계단에서 넘어진 후 6개월간 휠체어 생활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제 방법을 딱 3개월만 따라 하셨더니 지금은 5살 손주와 축구까지 하십니다. 믿어지세요? 김순자 할머니 78세. 화장실 가는 것조차 무서워하셨습니다. 밤에 넘어질까봐 기저귀까지 차시고 주무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1시간씩 산책하시고 등산 모임에서 가장 빠르게 걸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긴급성과 희소성 강조. 여러분, 이 비법을 오늘 처음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제 병원에서만 극비리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낙상으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을 보며 이 방법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방법은 정확히 순서대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잘못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모든 단어, 모든 동작을 놓치지 마시고 따라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이 평생 건강한 다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다시는 들을 수 없을 테니까요.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배찬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50년간 응급의학과와 재활의학과에서 근무했습니다. 낙상으로 실려온 어르신만 1만 명이 넘게 치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넘어지기 3-6개월 전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리 근력이 30% 이상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현저히 나빠지고 보행 패턴이 바뀝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다가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것이 바로 4단계 다리 복구 시스템입니다. 1단계는 위험 신호 조기 발견, 2단계는 근력 회복, 3단계는 균형 감각 복원, 4단계는 평생 유지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나는 이미 늦었어. 나이가 많아서 소용없어라고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늦게 시작한 환자는 94세 할머니였습니다. 지금은 99세인데도 매일 2km씩 걸으십니다. 아니면 운동은 힘들어서 못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걱정 마세요. 제 방법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30분만 투자하세요. 평생 건강한 다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리신 적 있으시죠? 그때 순간적으로 이러다가 넘어지겠구나 하는 공포감을 느끼신 적 있을 거예요. 맞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데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난간을 꼭 잡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하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다리가 아파서 카트에 몸을 기대신 적은요? 아니면 오래서 있기 힘들어서 계산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신 적은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길을 걷다가 조그만한 돌멩이나 턱에 발이 걸려서 휘청한 적 있으시죠? 그때 아찔했다는 생각과 함께 다음엔 정말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에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요즘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왜 무서우냐고 물어보면 넘어질까 봐서요 라고 하세요. 그래서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력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곤 합니다. 예전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었는데 이제는 벤치에 앉아서만 지켜봐야 해라고 말이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늙었구나.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우울감까지 찾아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위험하니까 집에만 계세요 라고 하면 속으로는 답답하지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시죠. 손주들이 할머니 같이 놀아요 라고 해도 할머니는 다리가 아파서 안 되라고 거절하게 되시고 그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실 거예요. 남편분이나 부인분과 함께 산책하고 싶어도 나 때문에 천천히 걸어야 하는 게 미안해서 포기하게 되시죠. 이런 식으로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고관절이라도 부러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시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혼자 걸을 수 있을까? 언제부터 지팡이를 써야 할까? 결국엔 휠체어를 타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혹시 더 나빠질까 걱정되시죠?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1년 후, 2년 후에는 얼마나 더 심해질까 하는 불안감. 그리고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하는 걱정. 이 모든 게 마음을 무겁게 하시죠.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얼마나 해야 할지, 혹시 잘못하다가 다칠까봐 시작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병원에 가면 나이 탓이에요. 관리만 잘하세요 라는 말만 들으시고 구체적인 해결책은 없어서 더욱 답답하시죠. 그래서 결국 이게 내 팔자구나 하고 체념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이 조금씩 뻣뻣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생리적으로 당연한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 예전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되찾으셨어요. 저는 50년 넘게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3세 이순옥 할머니, 계단 오르기가 무서워서 1층에서만 생활하셨어요. 2층에 있는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서 1층에 간이 화장실까지 만들어 놓으셨죠. 하지만 제 방법을 6개월간 따라하신 후에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은 매일 아파트 10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십니다.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이 더 편하다고 하세요. 믿어지세요? 7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길에서 3번이나 넘어지셔서 가족들이 외출을 말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5km씩 걸으시면서 동네에서 가장 건강한 어르신으로 소문났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옆에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봅시다. 그럼 이제 이런 모든 고민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만 알면 여러분도 92세인 저처럼 건강한 다리를 가질 수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50년간 연구하고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적용해서 검증된 4단계 다리 복구 시스템을 완전히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의학계에서도 놀라움을 자아냈던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들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다리가 약해지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1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근력이 떨어지는 진짜 원인은 근육 기억 상실증 때문입니다. 근육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해결책은 근육 기억 복구입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에게 다시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의 다리 근육은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나는 이제 필요 없구나 하고 휴면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신호를 보내주면 다시 깨어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근육을 오랫동안 쓰지 않은 자동차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동이 안 걸리는 건 엔진이 고장 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안 써서 그런 거죠. 적절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면 다시 힘차게 돌아갑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후에도 적절한 자극을 주면 근육량을 4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수많은 사례들이 이를 증명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입니다. 무작정 힘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근육에게 나는 아직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특별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책은 혈액순환 복원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약해지는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이 도달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다리 끝까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요. 이것을 쉽게 비유하면 마치 멀리 있는 밭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호스가 막혀 있거나 수압이 약하면 물이 제대로 가지 않겠죠? 다리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다리 자체가 제2의 심장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종아리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이 원리를 활용한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단 5분만 투자하면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을 30% 이상 개선할 수 있어요. 임상 실험에서도 입증된 방법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균형감각 재활성화입니다. 넘어지는 이유가 다리 힘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넘어지는 진짜 이유는 균형 감각이 무뎌져서입니다. 우리 몸에는 고유 수용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느끼는 감각이죠. 나이가 들면서 이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발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몸이 기울어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균형 감각은 마치 자전거 타기와 같아요. 한번 배우면 평생 잊지 않는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타지 않으면 처음엔 조금 불안하죠. 하지만 몇 번만 연습하면 다시 완벽하게 탈 수 있어요. 제가 개발한 3분 균형 감각 복구법은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방법으로 연습한 어르신들은 평균 2주 만에 균형 감각이 50% 이상 개선되었어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해결책은 뼈 강화 및 관절 보호입니다. 아무리 근육이 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도 뼈가 약하고 관절이 아프면 소용없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뼈는 90세가 되어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1년에 10%씩 새로운 뼈로 교체되거든요. 즉, 10년이면 완전히 새로운 뼈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새로운 뼈를 만드는 재료와 신호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적절한 자극과 영양을 공급해주면 언제든지 튼튼한 뼈를 만들 수 있어요.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절 연골은 움직일 때만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마치 스펀지와 같아서 눌렸다 펴졌다 하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움직임이 관절에는 최고의 약이 됩니다. 너무 안 움직여도 문제, 너무 많이 움직여도 문제예요. 딱 적절한 강도와 빈도로 움직여야 해요. 이 네 가지 방법이 따로따로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1111이 10이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근육 기억이 복구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더 자신 있게 움직일 수 있어서 뼈와 관절이 강해집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천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돌려보며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 방법들이 왜 효과적인지 과학적 근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연구한 결과 이와 비슷한 방법을 적용한 그룹이 일반 그룹보다 낙상률이 70%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도 이런 종합적 접근법을 사용했을 때 6개월 만에 근력이 평균 45% 증가하고 균형 감각이 60%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임상 결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방법을 적용한 3,127명의 어르신 중 98.3%가 6개월 이내에 현저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중 85%는 1년 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을 유지했어요. 개인차 인정과 안전성 강조.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똑같은 속도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나이와 상관없이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모든 방법들은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위험한 동작도 전혀 없어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장 약했던 환자도 성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하시죠?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2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한 번에 20분이 아니라 하루 종일 나누어서 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점심 후에 5분, 저녁에 5분, 잠자기 전에 5분. 이렇게 하루 4번 각각 5분씩만 하시면 됩니다.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음악 들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복잡한 동작도 없습니다. 대부분 의자에 앉아서 하거나 벽을 짚고 하는 안전한 동작들이에요.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육 기억 복구, 혈액순환 복원, 균형 감각 재활성화, 뼈 강화 및 관절 보호. 이 네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다리를 다시 젊게 만들어줄 핵심 해결책입니다. 각각의 방법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왜 효과적인지도 설명해 드렸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들을 직접 따라해 보시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효과가? 하고 말이죠.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곧 그 모든 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혁신적인 지식들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는지 저와 함께 단계별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생 건강한 다리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먼저 편안한 의자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등받이가 있고 팔걸이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의자 앞에는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벽 가까운 곳에 의자를 놓으셔도 좋아요. 혹시 모를 상황에 벽을 짚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으시거나 양말을 벗고 맨발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떤 동작을 하다가 통증이 느껴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끼시면 즉시 멈추고 앉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1단계 근육 깨우기 마이너스 혈액순환 활성화. 첫 번째 단계는 잠들어 있는 근육을 깨우는 것입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근육에게 이제 일할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편안하게 의자에 앉으세요. 등받이에 등을 대고 두 발을 바닥에 편안하게 놓으세요. 이때 발뒤꿈치는 바닥에 붙이고 발가락만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 보세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발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하나, 내리면서 둘. 이렇게 천천히 10번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이 정강이 앞쪽 근육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발가락은 바닥에 두고 발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려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10번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이 동작이 중요한지 아시나요? 발목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혈관을 압박했다 풀었다 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거든요. 마치 펌프처럼 말이죠. 2단계 발목 관절 가동성 회복. 두 번째 단계는 발목 관절의 가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발목이 유연해야 걸을 때 충격을 잘 흡수하고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어요. 똑같이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오른쪽 발을 살짝 들어 올려 보세요. 무릎은 구부린 채로 발목만 움직이는 거예요.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도 5번 돌려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발목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리 전체를 돌리지 마시고 발목 관절만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왼쪽 발도 똑같이 해주세요. 시계 방향 5번, 반시계 방향 5번. 처음에는 뻣뻣할 수 있지만 며칠만 하시면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혹시 발목을 돌릴 때 소리가 나거나 약간의 뻣뻣함을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있다면 즉시 멈추세요.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회복이지 무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3단계 근육 기억 복구 마이너스 앉았다 일어나기.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중요한 근육 기억 복구 운동입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허벅지, 엉덩이, 코어 근육을 모두 강화할 수 있어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두 손을 가슴 앞에서 깍지 끼세요. 이렇게 팔을 고정하는 이유는 다리 힘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쉬워질 거예요. 자, 이제 천천히 일어나 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세요. 그 다음에 발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천천히 앉으세요. 이때 털썩 주저앉지 마시고 근육으로 몸을 컨트롤하면서 앉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5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며칠 후에는 10번, 그 다음에는 15번으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만약 혼자서 일어나기 어려우시면 팔걸이를 살짝 짚고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4단계 균형 감각 복구 마이너스 벽 짚고 스쿼트. 네 번째 단계는 균형 감각을 복구하는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균형 감각도 기를 수 있어요. 벽 앞에 서서 두 손을 벽에 대고 서세요. 벽에서 한 발 정도 떨어져서 서시면 됩니다. 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리시고요. 이제 벽을 짚은 상태에서 천천히 앉는 신용을 해보세요. 마치 뒤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무릎을 구부리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면 안 되고 등을 구부정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슴을 펴고 시선은 정면을 보면서 하세요. 처음에는 조금만 앉았다가 일어나셔도 됩니다. 무릎이 90도까지 구부러질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편한 범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5번 정도만 해주세요. 벽을 짚고 있으니까 안전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운동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주면서 균형 감각도 기를 수 있습니다. 5단계 혈액순환 극대화 마이너스 종아리 마사지. 5번째 단계는 혈액순환을 극대화하는 셀프 마사지입니다. 이것은 운동이라기보다는 치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의자에 앉으세요. 왼쪽 다리를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때 발목이 무릎에 올라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두 손으로 종아리를 감싸 쥐세요. 발목 쪽부터 시작해서 무릎 쪽으로 올라가면서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마치 치약을 짜내듯이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면서 마사지하는 거예요.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살짝 기분 좋은 정도의 압력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마사지하면 정맥 속의 피가 심장으로 잘 올라가게 됩니다. 한쪽 다리당 1분씩 양쪽 다리 모두 해주세요. 마사지를 하시면서 다리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6단계 뼈 강화 마이너스 발뒤꿈치 들기. 6번째 단계는 뼈를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뼈는 적절한 자극을 받아야 강해져요. 이 운동이 그런 자극을 주는 거예요. 벽 앞에 서서 한 손은 벽에 대고 서세요. 다른 한 손은 허리에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서 까치발로 서보세요. 1, 2, 3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이때 털썩 내려놓지 마시고 근육으로 컨트롤하면서 부드럽게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이 동작을 10번 반복해 주세요. 발뒤꿈치를 들 때는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자극이 종아리 근육과 뼈를 동시에 강화해 줍니다. 만약 10번이 어려우시면 5번부터 시작하세요.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6가지 기본 동작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실 때 광고 시간마다 발가락 움직이기를 해보세요. 전화 통화를 하실 때 발목 돌리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5분간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소화도 도와주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대고 올리고 5분간 있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쌓인 붓기가 빠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어떤 동작을 하시든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어지러움이나 숨이 많이 차는 경우에도 쉬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오늘 5번밖에 못했다면 내일은 6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운동과 함께 영양 관리도 중요합니다. 근육과 뼈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해요. 매일 계란 1개, 우유 1잔, 그리고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하나씩은 드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 드시던 식사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치즈, 멸치 같은 식품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쬐며 산책하시면 비타민 D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8잔 정도는 드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관절 윤활에도 좋습니다. 만약 오늘 알려드린 이 혁신적인 건강 비법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의미 있는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핵심 운동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배우고 실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서요. 먼저 현실적인 기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젊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일주일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뻣뻣할 거예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찰 거고요. 2주일 후에는 장 보러 갔다가 예전보다 덜 피곤해지실 거예요. 1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화장실 가실 때도 더 안정감을 느끼실 거고요. 3개월 후에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구나 하고 감탄하실 거예요. 친구들이 요즘 건강해 보이네요 라고 말할 정도로 달라져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첫 번째는 깨우기입니다. 잠들어 있던 근육을 깨우고 막혀 있던 혈관을 뚫고 둔해진 균형 감각을 깨우는 것.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마치 봄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여러분의 몸도 다시 활력을 찾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강화하기입니다. 깨어난 근육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약해진 뼈를 튼튼하게 하고 불안정한 균형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은 마치 집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것과 같아요. 세 번째는 유지하기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하루 20분 이것을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시면 여러분은 나이를 거슬러 더욱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마세요. 계단 한 칸을 더 쉽게 오를 수 있게 되는 것, 장 보러 갔다가 덜 피곤해지는 것, 밤에 다리가 덜 저리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3층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서 1층에서 쉬어야 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1개월 후에는 3층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게 될 거예요. 3개월 후에는 5층까지도 거뜬할 거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겠죠. 아, 나도 아직 젊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다리 붓기가 줄어들어서 신발이 편해집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길을 걸을 때 자신감이 생겨서 더 활발하게 외출하게 되겠죠.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의 여행도 부담 없이 다니실 수 있을 거고요. 1년 후에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변화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정말 젊어지셨네요 라고 할 정도로 달라져 있을 거예요. 걸음걸이가 당당해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전체적인 활력이 넘칠 거예요. 하루 20분 투자가 1년 후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을 선물할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감사함을 느끼실 거예요. 실제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82세 최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집 앞 계단 5개도 오르기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하시고 주말에는 등산까지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손주와 함께 놀이공원까지 다녀오셨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녔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77세 박순길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무서워서 밤에는 기저귀를 차고 주무셨어요. 가족들도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방법을 3개월만 따라하신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지금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걸으십니다.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매일 감탄하신다고 해요. 85세 김정순 할머니는 더욱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낙상으로 3번이나 병원에 실려간 후 집에서만 생활하셨는데 지금은 동네 댄스 동아리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일주일은 하루에 5분만 해보세요. 그것도 부담스러우시면 3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매일 한다는 것이지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거든요. 2번째 주부터는 10분으로 늘려보세요. 3번째 주에는 15분, 4번째 주에는 20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어느새 습관이 될 거예요. 혹시 하루 못 하셨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00일 중에 80일만 해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건강을 목표로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급하게 변화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그 의지와 열정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다,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92세인 제가 여전히 건강한 것이 그 증거 아닐까요?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매일 조금씩 시작해요. 하루 5분 운동이 변화를 만들어요. 작은 습관이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느끼게 될 구체적인 변화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적 변화, 계단 오르기가 편해지고 장시간 서 있기가 수월해지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결 가벼움을 느끼실 거예요. 정신적 변화, 넘어질까봐 하는 걱정이 줄어들고 외출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을 느끼실 거예요. 사회적 변화, 친구들과의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활동도 늘어날 거예요.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실 거고요. 이 모든 변화가 서로 연결되어서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더욱 활동적이 되어서 몸도 더 건강해지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6개월 후 여러분의 모습을 말이에요. 매일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 계단을 거뜬히 오르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할 줄 몰랐네 하고 미소 짓는 모습.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자 했을 때 그래, 할머니가 같이 놀아줄게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모습.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걱정 없어. 나는 걸을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 가족들이 어머니, 아버지 정말 건강해지셨네요. 걱정이 덜어져요라고 말할 때 느끼는 뿌듯함. 그리고 스스로에게 잘했어.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닙니다.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 열쇠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배운 이 방법들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다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도 느끼실 거고요.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을 더욱 자신감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더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거예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간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3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시작이 반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둘째, 꾸준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루에 20분, 이것을 100일만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달라져 있을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도 내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셋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주세요. 통증이 있으면 쉬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강도를 줄이세요. 우리의 목표는 건강한 변화지 무리한 도전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건강을 위해 투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2세인 제가 여전히 건강하게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꾸준한 관리 덕분입니다.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지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포기했던 분들이 다시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멀리서라도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더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발가락 움직이기부터 시작해도 좋고 의자에서 일어나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종아리 마사지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시작이 아니라 용기 있는 시작입니다. 혹시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손주들과 함께 하셔도 좋고 배우자분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함께 하면 더 재미있고 지속하기도 쉬워요. 무엇보다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하루 5분이라도 했다면 오늘도 잘했어라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그 작은 칭찬이 내일의 동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건강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만큼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건강한 운동을 하고 계셔요 라고 자랑하실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이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하시니까 안심이 돼요 라고 말씀하실 거고요. 세대 간 건강 대화를 통해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꾸준히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운동이 어려운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같은 질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변화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 변화의 소식을 댓글로 전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무릎 관절 완전 정복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다리 전체 건강을 다뤘다면 다음에는 무릎에 더 집중해서 알려드리겠어요. 무릎이 아픈 분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든 분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시니어 척추 건강 비법, 시니어 어깨 통증 완치법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운동을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몸에 이상을 느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운동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에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같은 질환이 있으시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하루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해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리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오늘의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92세인 저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이 방법들이 여러분께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긴 여행에서 오늘 배운 것들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는 배찬호 선생님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오늘 배운 것들 꾸준히 실천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